은성그룹의 고층 빌딩 꼭대기,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이사회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에 앉은 강지훈 회장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맞은편의 서류를 응시했다. 젊은 나이에 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한 경영 실적의 압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핏줄 속에 흐르는 책임감이자 동시에 그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지훈군, 목소리를 낸 것은 그의 삼촌이자 그룹의 원로격인 강만호 부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노련함과 함께 날카로운 견제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이번 분기 실적 하락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네. 이사회는 자네의 경영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네. 특히나 자네의 그 미혼 상태가 불안정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지훈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미세하게 뒤틀렸다. 결혼, 이 구시대적인 족쇄가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이끄는 그룹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정관조항, 총수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만 이사회의 완전한 신임을 얻는다는 그 한 줄이 지금 그의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교활한 늙은 여우 최민석 전무이사가 이 조항을 빌미로 연일끌을 압박해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점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준비는 됐나? 김 비서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이력서가 들어 있었다. 윤서연, 26, 평범한 가정 출신, 부모님은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현재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신원 깨끗하고 사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사진 속 여자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인상이었다.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무색무취의 존재감. 그것이 지훈이 원했던 바였다.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하지만 절대 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인형. 좋아, 바로 약속 잡아. 조건은 이미 전달했겠지. 다음 날 저녁 한적한 호텔의 프라이빗 룸. 지훈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고 낭비는 용납할 수 없는 악덕이었다. 정확히 약속 시간 정각에 문이 열리고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들어섰다. 사진보다 실물이 조금 더 차분하다고 해야 할까. 그녀는 값비싼 옷을 걸치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지훈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지훈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제안은 김 비서에게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윤서연 씨. 감정 소모 따위는 필요 없는 철저한 계약이죠. 그는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두꺼운 서류였다. 1년간 나의 법적 아내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외 행사 참석, 가족 모임 참석. 그 외에는 서로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100억 원.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은성그룹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계약의 모든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붙여집니다. 위반 시 위약금은 위자료의 10배입니다. 지훈은 그녀가 겁에 질리거나 혹은 탐욕에 눈이 멀어 흥분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윤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놀라거나 흥분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일시간에 걸쳐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지훈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여자, 지금 감히 그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서연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안경 렌즈 너머로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지훈은 의외라는 듯 살짝 미간을 좁혔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시죠. 17조 사망, 상호 간의 사생활 불간섭 원칙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조항은 지극히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지훈이 귀찮다는 듯 물었다. 만약 강지훈 씨의 사생활이 은성그룹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저의 법적 아내 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회장님의 스캔들로 인해 제가 불필요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경우 말입니다. 지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돈에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여자에게서 나온 질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계약 수행에 지장을 논하고 있었다. 그는 짧게 헛기침을 한 뒤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 자신을 통제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계약 파기 및 추가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드리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계약서를 넘겼다. 그리고 24조 1항 계약 종료 후 비밀 유지 의무 기간이 영구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까지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평범한 사무직원이라고? 결국 몇 가지 조항이 그녀의 요구대로 수정되었다. 지훈은 변호사에게 즉각 수정을 지시했고 새로운 계약서가 준비되는 동안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이 알 수 없는 여자를 관찰했다. 그녀는 조금도 긴장한 기색 없이 준비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새로운 계약서가 도착하고 서연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뒤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윤서연, 단정하지만 힘 있는 필체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지훈 씨의 완벽한 아내가 되어드리죠. 그녀의 입가에 스친 미소는 순종도 탐욕도 아닌 알 수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지훈은 서명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목적은 달성했다. 이제 이사회와 그 늙은 여우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묘한 찜찜함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을 하나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말은 자신이 생각했던 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하객은 양가 직계 가족으로 최소화할 겁니다. 윤서연 씨 쪽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훈의 말에는 어떤 위로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네, 괜찮습니다. 저 혼자면 충분합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지훈의 심기를 건드렸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김 비서가 이후 일정을 안내할 겁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가 막 방을 나서려 할 때 서연이 그를 불렀다. 회장님, 지훈이 돌아보자 그녀가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말했다. 이 계약, 저에게도 분명 이익이 되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두죠. 저는 인형이 아닙니다. 제 몫은 확실히 할 테니
회장님도 회장님의 몫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우는 그녀의 당돌함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 몫이 뭔데? 저를 아내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은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 어떤 스캔들이나 약점도 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훈은 그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자신과 닮은 종류의 냉철함을 발견하고는 기분이 불쾌해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홀로 남은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지훈, 생각보다 만만하지는 않겠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아까와는 다른 차갑고도 예리한 빛을 띠고 있었다. 일주일 뒤 결혼식은 강지훈의 말대로 정확하게 형식적으로 치러졌다. 국내 최고라 불리는 호텔의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지만 하객은 양가의 직계 가족과 은성그룹의 최고위 임원 몇 명이 전부였다. 윤서연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극대화시켰고 그녀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기계처럼 모든 절차를 소화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 완벽한 신랑의 미소를 연기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감정의 교류도 흐르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완벽하게 연출된 그러나 가장 차가운 한 쌍의 부부였다. 언론은 세기의 결혼이라 떠들어댔지만 그 이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혼집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성벽처럼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다.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희귀한 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하고 텅 빈 박물관 같았다. 지우는 결혼식 당일 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에게 말했다. 당신 방은 2층 동쪽 끝입니다. 내 서재와 침실은 서쪽 끝이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집에서조차 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거대한 식탁에서 홀로 아침 식사를 하며 태블릿 PC로 보고를 확인했고 드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끝없이 걸려오는 업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서연을 완벽하게 없는 사람 취급했다. 때로는 그녀가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치 고급 가구를 스쳐 지나가듯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에게 윤서연은 그저 이사회의 잔소리를 막아줄 방패이자 자신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 그녀가 조용히 자신의 역할에 순응하는 모습은 지훈을 만족시켰다. 그는 자신이 매우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돈 몇 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저당 잡히는 욕심없고 순종적인 여자. 그는 그녀가 이 거대한 저택에서 주는 밥을 먹고 제공되는 옷을 입으며 조용히 1년을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가 순종적인 인형이라 단정했던 윤서연은 그가 잠든 깊은 밤 혹은 그가 집을 비운 낮 시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2층 동쪽의 방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었다. 그 안쪽에는 지훈조차 알지 못하는 완벽한 방음 설비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비밀 서재가 숨겨져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진짜 지휘 통제실이었다. 서연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낮 동안 쓰고 있던 평범한 안경을 벗어 던졌다. 안경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눈빛은 낮의 유순함과는 정반대로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으로 빛났다.
그녀는 익숙하게 벽에 숨겨진 패널을 조작했다. 그러자 벽면의 거대한 책장 일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안쪽의 공간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오직 그녀의 홍채와 지문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이니셜 K가 떠올랐다. 윤서연. 그것은 그녀의 여러 이름 중 하나일 뿐, 금융계의 거물들과 언더그라운드 정보 시장에서 그녀는 체어맨 K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자본과 천재적인 두뇌로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거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예측해온 베일에 쌓인 투자자이자 전략가였다. 그녀가 이 위험천만한 계약 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결코 돈 100억 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K로서 움직이며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그것은 푼돈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은성그룹, 더 나아가 은성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 그 중심부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지훈과의 결혼은 그 요새의 성문을 합법적으로 열어젖힐 가장 완벽한 열쇠였다. 모니터에는 은성그룹의 내부 조직도와 재무제표,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상세한 프로필이 떠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오라클, 최민석 전무이사의 최근 5년간 자금 흐름과 접촉 인물 리스트, 지금 즉시 크로스 체킹해. 그녀가 오라클이라 부른 것은 그녀가 직접 설계한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 분석 시스템이었다. 즉각적으로 수백 개의 데이터 라인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복잡한 관계도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턱을 괸 채 화면을 응시했다. 강지훈, 그녀의 법적 남편. 서류상으로 그는 뛰어난 경영자였다. 냉철하고 결단력 있으며 일 중독자 수준으로 회사에 헌신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기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는 너무 정직했고 오만했.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적, 즉 최민석 같은 내부의 암세포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의 기반을 갉아먹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리석긴.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최민석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최민석은 그저 그들의 대리인일 뿐. 서연은 자신의 부모님을 앗아간 그 끔찍했던 사고의 배후를 오랫동안 추적해왔고, 그 모든 증거의 끝이 바로 이 은성그룹,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치권의 검은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를 이용해야 할까, 아니면 지켜야 할까. 그는 어쨌든 그녀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그들과는 다른 부류의 인간처럼 보였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당분간은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무대 위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그가 너무 빨리 무너져 버리면 그녀의 진짜 복수극도 차질을 빚게 될 테니까. 그때 밖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모든 시스템을 종료하고 비밀 서재의 문을 닫았다. 그녀가 다시 평범한 안경을 쓰고 침실 밖으로 나갔을 때 복도 저편에서 지훈이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넥타이를 풀며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차가운 복도 공기 중에서 잠시 마주쳤다. 지훈은 그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침실로 향하려 했다. 그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늦으셨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것은 아내로서의 의례적인 질문이었지만 지훈에게는 불필요한 소음처럼 들렸다. 신경 쓸 것 없어. 내일 아침 일정이 있으니 일찍 일어나도록 준비해.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해야 하니까.
그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문을 닫아버렸다. 문에 가로막힌 서연은 잠시 그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금 무감각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K의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최민석 불법 자금 수수 정황 포착이라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성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 윤서연은 강지훈의 아내로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그녀에게 최고급 브랜드의 정장을 입혔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완벽하게 계산된 의상이었다. 그는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회의 중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마시오.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면 돼. 당신은 나의 안정적인 가정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지훈은 만족한 듯했다. 거대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성그룹의 핵심 권력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두 사람이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호기심, 경계, 그리고 은밀한 무시가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지훈은 의장석에 앉으며 무심하게 그녀를 소개했다. 내 아내 윤서연 씨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조율된 목소리로 인사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태도는 지훈이 요구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병풍의 그것이었다. 임원들은 의례적인 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지훈의 옆자리가 아닌 한 걸음 뒤편에 마련된 배석에 조용히 앉았다. 그 자리는 그녀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지훈은 곧바로 새로운 바이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것은 은성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야심찬 계획이었고 지훈이 총수 자리에 오른 뒤 가장 공들여온 프로젝트였다. 그의 발표는 논리정연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다. 회장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훈의 말을 끊었다. 최민석 전무이사였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교활한 뱀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원대함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시험대에 오른 시기에 이처럼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일까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그를 따르는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최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젊은 회장님의 패기는 좋지만 경영은 현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걱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지훈의 리더십을 폄훼하고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냉철하게 응수했지만 이미 회의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최민석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지훈은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배석에 앉아있던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 자료를 넘겨보는 척하며 최민석의 발언 타이밍, 그에게 동조하는 이사들의 명단, 그리고 지훈의 방어 논리가 막히는 지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회의실은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강지훈은 아직 상대의 수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미숙한 플레이어에 불과했다. 그는 최민석이 던진 재무 건전성이라는 미끼를 물고 기술적인 논쟁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최민석은 이 프로젝트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강지훈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이 사회에 심으려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집무실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저택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침묵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어차피 그녀가 이 복잡한 경영권 다툼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서연 역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밤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몇 측근들과 비밀스러운 회동을 가졌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가를 피워 물었다. 강지훈, 아직 애송이에 불과해. 제 아비의 반도 못 따라온단 말이지. 그의 측근이 아첨하듯 말했다. 전무님의 노련함에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이사회 분위기도 완벽했습니다. 최민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 바이오 프로젝트,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주 탐나는 사업이지. 하지만 저건 강지훈의 손에서 성공해서는 안 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그 책임을 지훈에게 물어 그룹에서 쫓아낸 다음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즉시 재무팀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 바이오 프로젝트 관련 결제 최대한 지연시켜. 사소한 규정이라도 트집 잡아서 전부 반려해. 그리고 안전성 테스트 관련 부서에도 연락해. 작은 문제라도 부풀려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리라고. 그는 동시에 언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에게도 지시를 내렸다. 은성 바이오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슬슬 기사를 흘릴 때가 됐어.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 모든 음모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저택의 동쪽 방에서는 체어맨 K가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오라클 시스템을 통해 은성그룹의 내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정상적인 업무 흐름과 달리 유독 바이오 프로젝트 관련 결제 라인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몇 개의 결제 서류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재무팀과 법무팀 사이를 핑퐁처럼 맴돌고 있었다. 역시나 서연은 콧방귀를 뀌었다. 너무나 고전적이고 유치한 수법이었다. 그녀는 즉시 오라클에게 해당 결제 라인에 관련된 인물들의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도록 명령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재무팀의 박 부장과 최민석의 비서실 간에 이루어진 암호화된 메시지 몇 개가 화면에 떠올랐다. 내용은 간단했다. 붉은 사과, 수학 지연, 승인. 동시에 그녀의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인터넷상의 작은 움직임들을 잡아냈다. 신생 언론사 몇 군데와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은성그룹의 무리한 바이오 사업 추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우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수면 아래의 작은 파문이었지만 이것이 최민석이 계획한 여론전의 시작임을 모를 리 없었다. 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최민석은 강지훈을 안팎으로 압박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내부에서는 자금과 행정 절차를 막고 외부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프로젝트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강지훈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이 그저 일이 안 풀리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터였다.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강지훈이 무너지는 것은 그녀의 계획에도 차질을 준다. 하지만 그를 직접 돕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의 진짜 실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최민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최민석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정보를 국세청의 특정 부서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아주 사소하고 결정적이지 않은 정보였지만 최민석처럼 찔리는 것이 많은 자에게는 충분히 신경 쓰이는 일이 될 것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은성 바이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해외 특허 분쟁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최민석이 안전성을 문제 삼는다면 그녀는 기술력으로 그 논점을 깨부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놓치고 있는 핵심 방어 논리를 대신 찾아주고 있었다. 물론 그 자료가 어떻게 강지훈의 손에 들어갈지는 아직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모니터 속 강지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 무대에서 너무 빨리 퇴장하면 곤란해, 남편. 당신이 버텨줘야 내 복수도 완성될 테니까.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시간이 흘러 은성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선갈라 행사의 밤이 되었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은성그룹의 위상을 과시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 중 하나였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행사장의 주역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아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윤서연이 조용히 미소 짓고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그랬던 것처럼 완벽한 강지훈의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나서지 않았고 시키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았으며 그저 온화하고 기품 있는 미소로 남편의 옆자리를 지켰다. 지훈은 이런 그녀의 모습에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는 가장 값비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행사가 중반 무르익어갈 무렵 지훈은 이번 바이오 프로젝트의 핵심 해외 파트너인 미국 테크 기업 퀀텀 리프의 CEO 해리슨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퀀텀 리프의 투자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최민석 전무이사를 비롯한 몇몇 임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듯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해리슨 씨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지훈의 말을 가로막았다. 강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오늘 아침 우리 법무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성그룹이 추진 중인 기술이 현재 유럽연합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규정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군요. 순간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GDPR,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과 CCPA,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그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전송과 처리에 관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법률 문제였다. 해리슨 씨,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쪽 법무팀은 모든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훈이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어렸다. 해리스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만약 이대로 기술 개발이 강행될 경우 우리 퀀텀 리프는 막대한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인트 벤처 계약의 지적 재산권 공유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투자를 전면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협박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훈의 법무팀장이 황급히 다가와 해리슨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복잡한 국제법 조항 앞에서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그들은 국내법 전문가였지만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국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분쟁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 지훈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최민석 전무이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미소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모든 시선이 궁지에 몰린 지훈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때 한없이 조용했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다. Mr. Harrison, if I may.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훈은 경악했다. 당신, 그가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해리스는 뜻밖의 방해에 불쾌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강지훈 회장의 아내, 윤서연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뒤 완벽한 무악센트의 영어로 말을 이었다. 말씀하신 GDPR 제45조의 적정성 결정과 CCPA의 데이터 판매 금지 조항 간의 충돌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퀀텀 리프의 법무팀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군요.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서연은 해리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EU-US 프라이버시 실드 협약이 무효화된 이후 양측은 표준 계약 조항 SCC를 통해 데이터 이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은성그룹의 기술은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SCC 제2조항에 의거하여 처리를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CCPA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해리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반격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의 최근 판례는 그 처리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은 여전합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판례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우리의 조인트 벤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GDPR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서에 SCC 조항을 보강하고 동시에 데이터 암호화 및 가명 처리 기술을 즉각 도입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단순한 법률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이었다. 지훈의 법무팀장조차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스는 한동안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불쾌감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사업가의 호기심이 떠올랐다. 당신, 정말 강 회장의 아내가 맞습니까? 하버드 로스쿨이라도 졸업하셨나 보군요. 서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예전에 무역 사무직으로 일할 때 국제 계약서를 조금 다루어 본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더 이상 평범한 아내로 볼 수 없었다. 해리스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강 회장, 정말 대단한 분을 아내로 맞이하셨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 흥미롭군요. 내일 당장 우리 법무팀과 실무 협의를 진행합시다. 위기는 순식간에 기회로 바뀌었다. 해리스는 오히려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신뢰를 표했다. 최민석 전무이사의 얼굴은 썩은 과일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행사가 무사히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찬, 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서연을 흘깃거렸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창 밖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그녀가 오늘따라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서재로 향하는 서연을 붙잡았다. 잠깐, 오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억누르지 못한 적대감이 묻어났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이 평소처럼 반문했다. 모르는 척하지 마. 그 법률 용어들, 그 협상 태도, 무역 사무직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당신 정체가 뭐야? 서연은 지훈의 격앙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다루던 업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작기는 했어도 유럽과 미국 지사를 상대로 한 복잡한 계약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야간 로스쿨이라도 다녀야 하나 싶어서 혼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운이 좋게도 오늘 그게 기억났을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운이 좋았다고? 지우는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성은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오만함이 그 경고를 억눌렀다. 그래,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어쩌다 보니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로 나온 것뿐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인형이 사실은 자신보다 더 유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나서지 마. 오늘 일은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했을 뿐이야. 지우는 애써 자신의 권위를 세우며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운이 좋았다라.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비밀 서재의 문을 열었다. 모니터에는 오라클의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다. 퀀텀 리프, 최민석 측근과 비공식 접촉 확인, 법률 분쟁 이슈,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 92%.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최민석이 파놓은 함정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해리슨의 돌발 행동은 최민석의 부추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녀가 오늘 나서지 않았다면 지우는 이사회에서 치명타를 입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아직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강지훈, 당신은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저 왕좌에 앉아 있어야 해. 당신의 그 오만함이 언젠가 당신 발등을 찍게 될 테니까. 자선 갈라 행사 이후 며칠간 강지훈은 윤서연을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녀의 돌발 행동이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한 그는 그녀를 완벽한 투명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그가 애써 외면하는 것과 달리 은성그룹 내부에서는 회장 사모님의 존재감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의 활약을 목격했던 임원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당연하게도 은성그룹의 창업주이자 강지훈의 조부인 강대호 명예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강대호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룹 전체를 쥐고 흔드는 마쿠의 실세였다. 그는 평생을 냉혹한 승부사로 살아온 인물이었고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 지훈에 대해 늘 못마땅함을 품고 있었다. 강단은 있으나 판을 읽는 시야가 좁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다. 어느 주말 아침 지훈과 서연이 형식적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집사가 다가와 강대호 회장의 전가를 전했다. 명예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사모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본가 후원에 다실로 오시라 하셨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서연을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훈은 서연을 본가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내내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서연에게 경고했다. 내 할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야. 그분 앞에서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하고 절대 아는 척 따위는 하지 마. 갈라 행사 때처럼 운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의 말에는 그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에게 또다시 망신을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지훈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했다.
본가에 도착하자 지우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서연이 고풍스러운 한옥 다실로 들어가는 뒷모습만 지켜봐야 했다. 강대호 회장은 오직 서연 혼자만을 불렀기 때문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며 1분 1초가 지옥처럼 흘러가기를 기다렸다. 서연은 고요한 다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짙은 묵향과 함께 연한 차향이 감돌고 있었다. 강대호 회장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형령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좌정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찻잔을 내밀었다. 차나 한잔 하지. 서연은 예를 갖춰 두 손으로 찻잔을 받고 조용히 차를 음미했다. 팽팽한 침묵 속에서 시간만이 흘러갔다. 강대호 회장은 마치 서연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그저 찬물 따르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서연 역시 그 침묵에 동요하지 않고 정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강대호 회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지훈이 곁에 있는 이유가 뭔가? 돈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첫 질문부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안경 너머로 노 회장의 매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명예 회장님께서는 손자며느리를 맞이하신 겁니까? 아니면 은성그룹의 직원을 채용하신 겁니까? 예상치 못한 반문이었다. 강대호 회장의 한쪽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호, 말대답을 하는 건가?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제가 강지훈 회장님과 결혼한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은성그룹 총수의 완벽한 아내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다. 강대호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갈라 행사에서 보인 그 수완도 역할의 일부였나? 그것은 역할 수행 중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강지훈 회장님과 은성그룹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제 계약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논리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노 회장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이 녀석, 보는 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재미있는 보석을 하나 물어왔군. 그는 찻잔을 채우며 다시 물었다. 좋아, 그렇다면 어디 자네의 견해라는 것을 좀 들어볼까. 지금 은성그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것은 단순한 며느리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경영자에 대한 시험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것이 진짜 시험임을 깨달았다. 외람되오나 명예 회장님. 제가 감히 그룹의 경영을 논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노 회장의 의중을 살폈다. 입에 발린 소리는 집어치우고 본론을 말해. 내 앞에서는 가식이 통하지 않아.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성그룹은 지금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내부의 혈관은 곳곳이 막혀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에만 매몰되어 시장의 변화와 규제의 흐름을 놓치고 있습니다. 갈라 행사에서 불거졌던 법률 문제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하고 냉철했다. 노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서 해결책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심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강지훈 회장님은 아직 그룹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셨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녀는 최민석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노 회장은 그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렸다. 강대호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다실 창밖의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 방금 한 말은 그가 오랫동안 우려해왔지만 지훈에게 차마 직접 말하지 못했던 핵심이었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자네, 지훈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유능한 경영자입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곧습니다. 고든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바람을 타고 휘어질 줄도 알아야 하는데 회장님은 바람을 거스르려고만 하십니다. 그 오만함이 회장님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 순간 강대호 회장은 확신했다.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녀는 지훈이 보지 못하는 것, 아니 자신이 평생에 걸쳐 깨달았던 경영의 본질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실 한편에 걸려있던 족자 하나를 떼어내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정관정요의 한 구절을 직접 필사한 그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이걸 자네에게 주지. 지훈이 녀석이 길을 잃거든 자네가 이정표가 되어주게. 아니, 어쩌면 자네가 이 은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될지도 모르겠군. 그것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서연은 족자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예회장님의 뜻 깊이 새기겠습니다. 1시간 뒤 다실에서 나온 서연을 본 지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달려왔다.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던 혼나지는 않았어? 무슨 실수한 거 아니지?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족자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것은 할아버지가 평생 자신의 서재에 걸어두고 보시던 갑오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이건 명예회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들러 말동무나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이 되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평생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던,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드물었던 그 할아버지가 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에게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훈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서연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갈라 행사에서의 일은 운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일은 운이 아니었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절대 운 따위에 감동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질투와 불쾌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자신이 아닌 저 여자가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과 통제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강대호 명예회장과의 만남 이후 강지훈의 심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인정받은 서연에 대한 알 수 없는 질투와 동시에 그녀의 능력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더욱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최민석 전무이사가 준비한 결정적인 한 방이 은성그룹의 심장부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른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과 함께 터졌다. 지훈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임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최민석이 비통한 표정 연기에 대가처럼 입을 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우리의 핵심 사업인 바이오 프로젝트의 1급 기밀 데이터가 전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유출? 그게 무슨 소리야? 오중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잖아. 그의 고함에 한 보안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내부 소행이 확실합니다.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인 이정민 박사가 어젯밤으로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가 데이터를 빼돌린 직후 모든 자료를 파괴하고 잠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고스란히 은성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독일의 바이오넥스 사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바이오넥스는 즉각 보도 자료를 내고 은성이 개발 중이던 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의 임상실험 돌입을 발표했다. 이것은 은성그룹의 미래를 건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막대한 투자금, 지난 2년간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모든 명예가 걸린 프로젝트였다. 그는 당장 이정민 박사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는 해외로 도피한 후였다. 최전무, 지훈이 분노에 찬 눈으로 최민석을 노려보았지만 그는 오히려 한 발 앞서 지훈을 압박했다. 회장님, 지금은 범인을 찾는 것보다 수습이 먼저입니다. 이 사회가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를 따르는 이사들이 일제히 지훈을 몰아세웠다. 지훈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최민석이 파놓은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그 어떤 증거도 없었다. 이정민 박사는 분명 돈에 매수되었을 것이고 그 배우는 최민석일 터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를 지목하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날부터 지훈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사태 수습에 매달렸다. 언론은 연일 강지훈 리더십의 위기, 은성그룹 기술 도둑질 당해라며 그를 물어뜯었다. 해외 파트너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특히 해리스는 당장이라도 계약을 파기할 기세로 그를 몰아붙였다. 지훈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극도로 예민해졌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며칠 만에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지독한 피로와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늦은 밤,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많이 힘드시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폭발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날 동정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당신은 그냥 이 거대한 집에서 편하게 앉아 내 불행을 구경이나 하고 있겠지. 그는 서연의 그 침착한 표정이 자신의 무능함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다. 그래, 할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게 잘난 척을 했겠지. 갈라에서 운 좋게 나선 것처럼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 이건 당신 같은 여자가 끼어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지훈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당신은 그저 내 방패막이일 뿐이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 얼굴만 봐도 역겨우니까. 서연은 그 모진 말들을 그저 묵묵히 서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도 분노한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알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녀의 그 침묵이 지훈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회사, 자신의 명예,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궁지에 몰려 있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윤서연은 문을 잠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낮의 그 무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의 모욕적인 언사는 그녀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패배한 개가 짖는 소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곧장 비밀 서재로 들어가 오라클 시스템을 가동했다. 최민석, 드디어 꼬리를 길게 내밀었군.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사태를 예감하고 있었다. 최민석이 내부 결제 라인을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 더 과감한 수를 쓸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모니터에는 이정민 박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떠올랐다. 그의 최근 6개월간의 금융 거래 내역, 사적인 이메일, 심지어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까지. 오라클, 이정민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가상화폐 지갑 주소, 자금 출처 역추적 실시.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지훈이 분노에 몸을 떨고 있을 때 서연은 거대한 범죄의 네트워크를 한 겹씩 벗겨내고 있었다. 그녀의 AI는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경유하며 자금 세탁의 흐름을 쫓았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다. 그 가상화폐 지갑에 자금을 보낸 최초의 법인. 그것은 카리브해의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은 서연이 지난번 최민석의 비자금을 추적할 때 발견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자회사 리스트에 정확히 일치했다. 빙고,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최민석은 이정민 박사를 매수하고 그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검은 돈 흐름까지는 완벽하게 지우지 못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평범한 아내 뒤에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는 체어맨 K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당장 그것을 터뜨릴 생각은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최민석은 이정민 박사라는 꼬리를 잘라내는 것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것, 최민석과 바이오넥스사 간의 검은 커넥션을 입증할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아직 이 지옥의 바닥을 보지 못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이 시련을 통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다. 자신의 오만함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그녀는 남편의 냉대와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회의실의 모든 문이 그를 향해 닫히는 것 같았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의 항해 방문은 빗발쳤다. 그는 밤낮으로 대책 회의를 주재했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최민석은 이 상황을 즐기듯 뒤에서 조용히 그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이토록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수백 통의 보고서를 닥치는 대로 검토했다. 이정민 박사의 흔적을 쫓았지만 그는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지훈은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 사회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의 그 오만했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수신인을 알 수 없는 이메일 한 통이 그의 개인 보안 메일함으로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A라는 이니셜만 남겼다. 지우는 즉시 보안팀에 역추적을 지시했지만 전 세계 수십 개의 서버를 경유한 유령 메일이었다. 해킹 시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은성 바이오 프로젝트라는 제목에 그는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단 한 줄의 코드와 짧은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독이 든 사과는 스스로 썩어 문드러진다. 그것은 암호와도 같은 말이었다. 지우는 즉시 남아있는 핵심 연구원들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그들은 그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몇 시간 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출된 데이터의 핵심 알고리즘에 숨겨진 백도어의 흔적이었다. 회장님, 이것은 수석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코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데이터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일종의 논리 폭탄입니다. 이정민 박사가 심어놓은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정민이 자신의 보험용으로 심어둔 것이라면 왜 A라는 자가 이것을 자신에게 알려주는 거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쟁사인 바이오넥스는 지금 시한폭탄을 들고 축배를 들고 있는 셈이었다. 그들이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제품화를 서두를수록 그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터였다. 지우는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그리고 A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다렸다. 며칠 뒤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파일이 아니었다. 한 항공 화물업체의 내부 물류 기록 사본이었다. 이정민 박사가 출국하던 날, 그의 개인 화물이 바이오넥스의 독일 본사로 직배송된 기록이었다. 발송인은 제3의 인물로 위장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최민석을 엮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깨달았다. A는 그에게 최민석과 바이오넥스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정민 박사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두 회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었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가장 신이 많은 비서실 인력만으로 구성된 비공식 감사팀을 꾸렸다. 그의 지시는 간단했다. 최민석 전무의 최근 6개월간 모든 대외 활동, 특히 독일 방문 기록과 바이오넥스 관계자들과의 접촉 여부를 샅샅이 뒤져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면 비공식적인 흔적이라도 찾아내.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A가 던져준 단서들 덕분에 그는 정확히 어디를 파야 할지 알게 되었다. 지우는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이사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언론의 질타를 묵묵히 받아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패배자처럼 연기했다. 최민석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이사회에서 그를 완전히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밑에서 지훈은 A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유출된 데이터의 논리 폭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비밀리에 완성시켰다. 동시에 감사팀은 최민석이 작년 가을 개인 휴가라며 떠났던 독일 출장에서 바이오넥스의 법률 자문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우는 밤낮으로 일에 매달리면서도 한 가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도대체 A는 누구인가? 은성그룹 내부의 정보를 송금 보듯 꿰뚫고 있고 최민석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자신을 돕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조력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모두 의심해 보았지만 이런 엄청난 정보력과 해킹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온 지우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영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든 말든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지난번 그가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에도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불현듯 갈라 행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국제법을 줄줄 읊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족자를 받아들고 나오던 그 당당한 모습.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늦게까지 안 자고 뭘 읽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경영 전략에 관한 책이에요. 흥미로워서요. 그녀가 든 책은 피터 드러커의 원서였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무역 사무직이 원서를 읽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낯설었다. 그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독이 든 사과라. 그걸 알면서도 먹는 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는 A의 메시지를 무의식 중에 내뱉은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반응을 떠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서연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말했다. 독이 든 줄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죠. 혹은 독이 아니라 꿀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꿀이든 독이든 과욕은 반드시 배탈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내용은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훈은 숨이 멎는 듯했다. 과욕,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것은 정확히 최민석과 바이오넥스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그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안경 너머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왜 그러시죠, 회장님?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설마,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아내가 저 조용하고 순종적이기만 했던 여자가 이 모든 판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A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논리적인 가설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며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능력, 그녀의 진짜 생각. 그는 그녀를 그저 100억짜리 방패막이로만 여겼다. 하지만 만약 그 방패막이가 사실은 검을 든 장수였다면? 지훈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 윤서연이라는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은 냉혹하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달력에는 계약 만료일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 날짜는 강지훈에게 일종의 해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은성그룹을 뒤흔들었던 데이터 유출 사태는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패배자가 아니었다. 익명의 조력자 A가 던져준 단서들 덕분에 그는 물밑에서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출된 데이터의 논리 폭탄은 바이오넥스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고 최민석과 바이오넥스 간의 검은 커넥션을 증명할 증거들도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자 지훈은 원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 계약 결혼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고 그의 입지가 다시 안정된 지금 더 이상 가짜 아내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 수장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서대로 준비해 주십시오. 1년 만료되는 정확한 날짜에 차질 없이 이혼 서류를 처리할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위자료 100억 원은 즉시 지급 가능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최종 합의서입니다. 다음 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작성된 이혼 서류가 새하얀 봉투에 담겨 지훈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훈은 그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저 이 종이 한 장을 저택에 있는 여자에게 건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당연히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다. 그는 봉투를 든 채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의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 지난 1년의 기억들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자선 갈라의 밤 해리슨 대표 앞에서 막힘없이 GDPR과 CCPA를 논하던 서연의 모습. 그는 그것을 운과 단순 암기라고 애써 치부했었다. 하지만 A의 등장과 겹쳐 생각하니 그 운은 너무나 정교하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그 지식은 결코 평범한 사무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강대호 회장과의 독대 또한 마찬가지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던 지훈 자신조차 넘기 힘들었던 벽이었던 노 회장이었다. 그런 그가 단 1시간 만에 그녀에게 족자를 내어주며 이정표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은 그날 자신이 느꼈던 질투와 혼란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얻어낸 것일까? 가장 최근의 기억은 더욱 선명했다. 독이 든 사과 이야기. A가 보낸 비밀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했던 그 비유. 지훈은 그날 이후 그녀가 A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사람을 붙여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보고서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평범했다. 도서관 방문, 식료품, 쇼핑, 공원 산책, 그게 전부였다. 그녀의 일상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평범한 주부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직접 겪은 윤서연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 극명한 불일치가 지훈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인형이 사실은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불쾌감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떠올렸다. 위기에 몰렸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좌절을 그녀에게 쏟아냈다. 역겹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차분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혼 서류를 내미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 같은 감정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계약을 종료하는 이 순간 그는 법적인 책임감과는 다른 기묘한 심적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계약 조항 이상으로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했다. 같은 시각 저택의 동쪽 방. 윤서연 역시 달력에 표시된 그 날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1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서재 체어맨 K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오라클 시스템은 최민석의 마지막 움직임을 포착해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반격 준비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승리를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석, 은성그룹 임시 주주총회 소집 준비 중. 안건, 현 경영진 강지훈, 불신임 및 해임. 서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민석은 스스로를 무덤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곧 다가올 주주총회야말로 이 모든 복수극의 피날레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오라클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동선은 지훈의 감시팀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도, 그가 그것을 들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짓눌렀다. 지금이 이 서류를 건넬 타이밍이었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열었다. 윤서연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평온한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준비했던 말을 삼켰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그가 겨우 꺼낸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봉투를 내밀려다 말고 다시 재킷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변호사들이 세부 사항을 최종 검토 중이오. 그저 알고 있으라고. 그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황급히 자신의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왜 망설였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지금은 최민석과의 마지막 전투를 앞둔 중요한 시기다. 이혼 문제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 그저 그뿐이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이 계약을 정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서연은 그가 황급히 사라지는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망설이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지훈은 변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에 균열이 생겼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서연은 뉴스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은성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폭풍이 곧 오겠군.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1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바로 그날이었다. 강지우는 이른 아침 자신의 서재 책상에 놓인 하얀 이혼 서류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에도 그는 결국 이 서류를 서연에게 건네지 못했다. 최민석과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가 복잡한 심경으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을 때 비서실장의 다급한 전화가 그의 휴대전화를 울렸다. 회장님, 지금 즉시 본사로 오셔야 합니다. 최민석 전무이사가 방금 전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뭐라고, 오늘 무슨 명분으로? 경영 실책 및 그룹 신뢰도 추락에 대한 현 경영진 해임 안건입니다. 이미 과반수의 위임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올 것이 오고야만 것이었다. 그것도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지훈은 이혼 서류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상을 처리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저택을 뛰쳐나가며 자신의 편에 있는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몇몇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몇몇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다. 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주주총회장에는 회사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 그리고 이들의 동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강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을 때 이미 단상 중앙에는 최민석 전무이사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앉아 있었다. 최민석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연민을 가장한 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데이터 유출 사태, 주가 폭락, 그리고 신뢰도 하락을 조목조목 짚었다. 모든 화살은 정확하게 의장석에 앉은 강지훈을 향했다. 젊은 패기만으로는 이 거대한 은성호를 이끌 수 없습니다. 강지훈 회장의 리더십은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강당이 뭐의 NG에 엑스온 엑스에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반론을 위해 마이크를 요구했다. 최 전무의 말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은 내부의 고의적인 배신 행위였으며 저는 지금 그 배우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민석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배후요? 회장님, 실패한 리더는 항상 변명거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민석은 자신의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저는 더 이상 은성그룹이 침몰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룹을 염려하는 대다수의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외부 파트너들과 연합했습니다. 외부 파트너라는 말에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 최민석이 확보한 의결권이 전체 주식의 51.4%에 달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지훈의 편에 섰던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계산이 맞지 않았다. 최민석이 아무리 이사들을 포섭했어도 이 정도의 지분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그가 적대적 세력, 아마도 바이오넥스나 그 배우의 해외 투기 자본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지훈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그는 A로부터 받은 자료, 즉 유출된 데이터의 논리 폭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경쟁사는 지금 시한폭탄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민석 전무가 적대 세력과 공모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이정민 박사와 바이오넥스 간의 커넥션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최민석은 이미 이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다. 논리 폭탄이요? 주주 여러분, 저것이야말로 궁지에 몰린 자의 발악입니다. 데이터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조작된 자료를 만드는데 회사의 자원을 낭비한 것 또한 해임 사유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최민석은 완벽하게 판을 뒤집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숫자였다. 51.4%. 그것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최민석은 지훈의 반론을 증거 조작으로 몰아붙이며 자신이야말로 그룹을 정상화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포장했다. 지훈에게 동조했던 소수의 주주들마저 고개를 숙였다.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지훈은 의장석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승리에 도취된 최민석의 얼굴, 비굴하게 그에게 아첨하는 배신자들, 그리고 실망과 무력감에 빠진 자신의 사람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은성그룹이 저 교활한 뱀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민석이 의사봉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강지훈 회장의 불신임 및 해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침묵이 강당을 짓눌렀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했던 대강당의 뒷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정적 속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강당의 붉은 카펫을 따라 단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떴다. 그곳에는 그가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윤서연이었다. 평소에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던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평범함을 연출하던 안경은 벗어 던진 상태였다.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강당 안에 그 누구보다도 차갑고 깊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낯선 얼굴의 비서팀과 법무팀으로 보이는 이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웬 소란이지? 최민석이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즉각 제거하려 했다. 여긴 주주총회장입니다. 윤서연 씨. 전임 회장의 아내 되시는 분이 함부로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경비팀,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의 고함에 경비원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왔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석의 광기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강당 중앙을 가로질러 단상으로 곧장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망연자실에 있는 강지훈의 옆을 지나 의장석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윤서연 씨, 지금 여기서 지훈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향해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면 그리고 최민석을 향해 있었다. 최민석 전무이사.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당신이 한 가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군요. 최민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착각?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나는 이 자리에 강지훈 회장의 아내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신의 법무팀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즉시 주주총회 의장단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의장이 서류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고쳐잡고 강당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은성그룹의 최대 주주인 K인베스트먼트 홀딩스의 회장, 체어맨 K로서 참석했습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당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K인베스트먼트. 지난 몇 년간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을 뒤흔들었으나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바로 그 유령 투자사였다. 최민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뭐라고? K인베스트먼트? 그럴 리가 없어. 그 지분은. 그는 자신의 51.4% 계산에 그 미스터리한 K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K가 중립이거나 혹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현 경영진을 몰아내려는 세력일 것이라 지레짐작했던 것이다. 서연은 그의 절망을 확인사살했다. K인베스트먼트 홀딩스는 현재 은성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업주 일가의 우호 지분을 제외하고도 이 총회의 모든 안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독 최대 지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끌어모은 51.4%라는 숫자는 이미 K의 지분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아내를, 아니, 체어맨 K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A의 정체, 갈라에서의 법률 지식, 할아버지의 인정, 모든 퍼즐 조각이 이 순간 끔찍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이 100억을 주고 고용한 방패막이가 사실은 이성의 진짜 주인이었다. 거짓말이야. 최민석이 발악했다. 증거도 없이 내년이 감히. 증거?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증거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그녀는 자신의 팀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고 강당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강지훈이 띄웠던 논리 폭탄 자료가 아닌 전혀 새로운 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정민 박사가 독일 공항에서 바이오넥스의 고위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CCTV 영상이었다. 뒤이어 최민석의 차명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가상화폐가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정민 박사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오라클, 이 추적해낸 완벽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그것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스모킹건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스크린에는 최민석과 바이오넥스 CEO 간의 암호화된 통화 녹취록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다. 거기에는 데이터 유출을 공모하고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을 몰아낸 뒤 회사를 헐값에 분할 매각하려는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당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그리고 이것, 서연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최민석 전무이사가 지난 10년간 은성그룹에서 횡령한 비자금 내역과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해온 증거입니다. 당신의 그 검은 네트워크가 수년 전 제 부모님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두 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방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였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최민석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훈을 그리고 서연을 번갈아 가리키며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끝이었다. 서연이 마이크를 통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에 본인은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첫째, 강지훈 회장의 해임 안건을 즉각 기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과 눈을 맞췄다. 둘째, 최민석 전무이사를 비롯한 이 음모에 가담한 모든 이사들의 즉각적인 해임과 이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녀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서연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다.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최민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와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려했던 배신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은성그룹을 삼키려 했던 거대한 반란은 단 한 명의 여자에 의해 그렇게 허무하게 진압되었다. 강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모든 주주와 임원들은 이제 단상 위에 선 윤서연을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수습했다. 은성그룹은 오늘부로 전면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다운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날 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택,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하얀 이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늘로 그들의 1년짜리 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다시 평소의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다. A가 당신이었군.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갈라에서의 일도 할아버지와의 만남도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도 전부 당신의 계획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묻어났다. 나는 당신의 그 거대한 복수극에 이용당한 장기말에 불과했나?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성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시인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단서를 주었죠. 나는 당신이 그 오만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지, 당신이 이 은성그룹을 지킬 자격이 있는 왕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그를 비난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녀의 거대한 손바닥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들어 올렸다. 계약은 오늘로 끝났소. 당신은 복수에도 성공했고 사실상 이 회사의 주인이 되었지.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천천히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강지훈 씨.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 결혼이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운명이었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정해야 할 문제겠죠. 그녀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회장님. 이번에는 파트너로서.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그 오만했던 과거와 함께 결별하듯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 어둠이 내린 서재 창 밖으로 새로운 아침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